가로 0410 내시 플라워.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죠. 정권교체 여론도 앞서고 있죠. 민주당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만 여기서 더 의미 있는 포인트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 컨벤션 효과가 나야 정상인데, 결집이 돼야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다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아마 회복이 힘들 것이다. 정신 승리하자는 뜻에서 찍는 영상은 아니고요. 감정 다 빼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팩트 뭐가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으로 나타난 무능력, 그리고 조국 사태, LH 사태 등으로 나타난 도덕적 결함. 무능력, 도덕적 결함. 여기서부터 부정하면 사실 할 말 없죠.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 사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요 누르고 다른 거 보십시오. 그럼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조국 일가의 도덕적 결함 인정하는 정상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창출 주범인 민주당이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결함 인정해야죠. 인정하면 기회가 있는 거고, 국민 개돼줄 알고 계속 정치쇼하고 국뽕 주입하면 심판받겠죠. 반일 선동할 거 없나 건수 찾고 역으로 프레임 걸고 그 짓 하면 혹독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짓거리 하다가 약삭 빠른 정치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큰절하고 사과 올린다 칩시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글쎄요. 과오를 인정한다고 지지율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오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의 이미지를 씻을 시장 중심적인 접근이 나온다던가, 조국 일가의 도덕적 결함을 극복할 만한 고결한 캐릭터가 등장한다거나, 문재인 정부 과오 인정 이후에 그렇게 대안이 나와줘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개판치고 그 다음이 기본소득인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도덕적 결함을 극복해야 되는 정당이 내민 카드가 전과 사본 이재명인데 대안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열세에 몰리면 다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 울타리들이 지키는 정당이니까. 갈라치고 적폐몰이하는 40, 50대 선봉장들 있죠. 김어준을 필두로 황교익에 이르기까지 늘 불만이고 늘 화나있고 늘 삐뚤어져 있는 그 아저씨들. 이승환에 김재동에 무조건 잘했고 무조건 잘못 없고, 불리하면 언론 탓이고 안 좋은 건 이명박근혜 탓이고, 이승만 악마, 박정희 악마, 일본 악마, 모든 걸 선악구도로 나눠놓고 서민들 앞에서 부들부들 화내면서 사실 뒤에서 좋은 밥 먹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인간 울타리들이죠. 그 울타리가 지지율 모아놓고 지킬 때는 좋죠. 그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니까. 이 울타리 너머는 나빠요, 악마들이에요. 하지만 지지율의 열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 울타리는 진입을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비호감의 벽이 되죠.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030 세대가 결코 어리지가 않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과 가장 강한 체력으로 가장 총명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지금 낭만 좌파 아저씨들이 추억하는 그 운동권 영웅들도 당시에 2030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 보수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뒤에 숨은 음모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판단력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과 성과가 그지 같으니까 씹는 거죠. 그게 다예요. 너도 나도 씹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실망한 사람이 많으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세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니까 대깨문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진보 성향을 표출하는 걸 창피해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반성해도 시원치 않을 타이밍에 그 인간 울타리들이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천지분간 못하고, 남 탓하고 무작정 쉴드 치고 지들끼리 조롱하면서 크크크거리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적폐몰이하고 친일몰이하는 그 삐뚤어진 아저씨들이 그냥 민주당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냥 민주당은 김재동당, 김어준당, 김용민당, 황교익당이 되는 겁니다. 재벌 언론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 정보를 뿌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매력 없는 아저씨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우리 언론이 이러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이 신문을 구독해서 보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기사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죠.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스스로 판단해내는 거죠. 한 언론사가 대중들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일부 2030 입장에선 나는 조선일보도 안 보고 군부신문부도 잘 몰라. 그냥 문재인 정부가 그지 갖고 한심해. 그런데 좌파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SNS에 글 쓰고 활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무슨 재벌 언론에 세뇌당한 것처럼 한숨 푹푹 쉬고 있으니까, 포인트 제대로 잘못 잡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지, 우스운 거지. 그 갈라치고 적폐몰이하는 그 선봉장들이 야당일 때는 약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독이 될 겁니다. 민심을 이해하고 읍소해도 늦은 판에 국힘당 지지자 자체를 프레임 걸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욕하는 자세로 활동해온 사람들이죠. 분노의 스탠스로 활동해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앞으로 중도 진입의 장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위력이 더 기대되는 게 그 아저씨들 SNS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허세글 쓰는 거, 그거 통제 안 될 겁니다. 전우용, 정철승, 황교익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정 떨어지는 글 써제끼는 거 통제 안 될 거예요. 그 깨시민 아저씨들은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걸 인정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깨시민이 자신들만 깨어있는 줄 아는 시민 아닙니까? 20대 때도 자신들이 중심, 30대 때도 자신들이 중심, 40대 때도 자신들이 중심, 50대가 돼도 자신들이 중심. 시간이 흘러도 늘 자기 세대가 중심에 있으면서 위는 구태하고 밑에는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진입 장벽 덕분에 아마도 민주당의 시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을 통한 새로운 시작에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역사를 선악구도로 나누지 않고 양 진영의 공로와 과실을 모두 학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5년간 망가진 나라 한번 수습해보고 싶어하는 이 국민의힘에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정권이 창출되면 우리는 정권을 비호하는 김어준 같은 어용 미디어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혜를 누리는 김제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더 좋은 정부가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성원들을 모아서 대한 미디어의 기능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